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암호화폐 커뮤니티 채팅 기록들을 좀 봤는데요. 와, 진짜 시장 분석부터 뭐 즉석 노래방까지 정말 다이나믹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저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특히 그 변동성 큰 시장 상황에서 다들 어떻게 정보 나누고 또 뭐랄까 심리적으로 버텨내는지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었어요. 네, 진지한 투자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막 유머가 터지고 그런 게 공존하는 게 재밌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럼 일단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? 그 솔라나 현물 ETF 있잖아요. 그거 승인 가능성 기대감이 꽤 뜨겁던데요. 네, 맞아요. 예전에 그 이더리움 ETF 때랑 흐름이 비슷하다,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, 이게 단순히 그냥 호재? 이걸 넘어서 아예 시장 자금 흐름 자체가 좀 재편될 수도 있다,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. 오, 자금 흐름 재편이요? 네,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이게 모든 알트코인에 다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뭔가 확실한 쓰임새가 증명된 그런 소수의 프로젝트에만 자금이 확 몰릴 거다. 이런 예측이 나왔어요. 아, 그러니까 알트토인 시장도 이제 좀 양극화될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약간 그런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. 어떤 코인을 그런 꾸준히 분할 매수, DCA라고 하죠. 그걸 해야 하나. 네네. 뭐 비트코인이냐, 이더리움이냐 이걸로도 의견이 좀 갈리고요. 아, 근데 또 이렇게 좀 대형주 중심으로 흐름이 갈 거다 예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상장 폐지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더더욱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좀 투자해야 한다. 이런 조언이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그럼 개별 코인 중에서는 혹시 좀 눈에 띄는 거 있었나요? 리플 소송, 이제 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. 그런 거 여전히 있었고, 트론은 가격 방어를 되게 꾸준히 잘한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. 아, 그리고 수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.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규모나 TVL, 총 예치 자산 가치요. 그게 늘고 있다는 소식도 관심을 좀 끌더라고요. 아, 수위도 요즘 좀 얘기가 나오는군요. 네.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었어요. 아, 맞아요. G7 정상회의나 뭐 미국, 일본 금리 결정 어떻게 될지. 그렇죠. 그리고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표결 이슈도 있었고 또 뭐 이란 관련해서 지정학적 긴장감, 유가 변동성 이런 외부 요인들 이런 걸 시장 분위기랑 연결해서 되게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어요. 단순히 코인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좀 넓게 보려는 노력들이 엿보이네요. 네, 맞아요. 그런 진지한 분석들이 오가는 와중에 진짜 예상치 못한 활동이 딱 벌어졌는데. 아, 그 노래방. 맞죠? 네, 즉석 노래 실력 공개. 어떤 분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넘버를 딱 부르셨는데 와,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.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근데 곧바로 또 다른 분이 팝송을 딱 부르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실제 음반을 낸 가수였다는 거예요. 와, 진짜요? 대박이네요. 네, 근데 그 방식도 재밌는 게 녹음 파일을 올리고 정확히 4분 뒤에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. 어허, 뭔가 긴장감 있고 재밌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들 막 와, 취미 수준이 아니다. 이거 팬텀 싱어 나가야 한다. 막 이런 칭찬이랑 격려가 오가고 보기 좋더라고요. 네, 뭔가 그런 활동들이 힘든 시장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쩌면 이게 또 커뮤니티 나름의 어떤 회복 탄력성? 네. 그런 걸 만드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. 네, 그런 유쾌함이 여기저기서 보였어요. 뭐 가스라이팅 경험담 같은 거 농담처럼 얘기하거나 서로 닉네임 가지고 막 장난치고 노래 실력 가지고 귀엽게 막 신경전 벌이고 이런 가벼운 소통들이 많더라고요. 네, 근데 또 마냥 즐거운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, 암호화폐 관련 사건, 사고에 대한 좀 날카로운 반응들도 있었어요. 아, 그렇죠. 그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고. 네, 그리고 또 거액의 암호화폐 사기 혐의 피의자가 무죄 판결 받은 뉴스, 이런 게 공유되면서 좀 시끄럽죠. 아, 그 무죄 판결이요? 네, 특히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대형 로펌, 김앤장이죠. 그 역할을 언급하면서 이거 뭐 유전무죄, 무전유죄 아니냐 이런 좀 냉소적인 목소리가 많았어요. 확실히 좀 그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하네요.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그 크립토씬에서는 사기의 경계 자체가 좀 모호하다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면서 나오는 말들이 DYOR, 그러니까 스스로 조사해라. 네, do your own research. 그리고 투본선, 투자는 본인 선택이다. 심지어 누칼협,
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용어들이 막 등장하면서 결국 투자자 책임이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어요. 네. 그 NFT 프로젝트 관련해서 너팔티 문제나 환불 사례 공유된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겠죠? 너한테 팔고 튄다? 그렇죠. 다 이제 투자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. 그리고 뭐 권도영 씨가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았으면 결과가 달랐을까? 이런 추측도 나오고 아, 그런 얘기도 있었군요. 네, 또 위메이드 전 대표였던 장영국 씨가 다른 게임사로 옮겨서 또 다른 코인을 발행했다더라. 뭐 이런 소식들, 업계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꽤 활발하게 오갔습니다. 결국 뭐 규제라던가 책임 소재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대화들을 보면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되게 흥미로운 이중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중성이요? 네. 한편으로는 진짜 치열하게 정보 분석하고 투자 전략 짜는 그런 냉철한 시장 참여자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힘든 시기에도 막 유머 터트리고 독특한 문화 활동하면서 서로 다독이고 연대하는 그런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청취자분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의 어떤 끈끈한 유대감이나 때로는 좀 장난스러워 보이는 소통 방식 있잖아요. 이게 실제 투자 결정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그게 단순히 좀 심리적인 위안을 주면 안전망 역할만 하는 걸까요? 아니면 혹시 자칫 잘못해서 집단적인 분위기에 확 휩쓸려서 좀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? 네, 한번 좀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